사실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진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사실 이제 김진성 선수가 NC에서 나왔을 때 전체 야구계가 깜짝 놀랐었죠. 김진성이 나온다고? 무슨 일이지? 근데 사실 그 마지막 해 1년만 보면은 살짝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김진성인데 했다가 이제 LG 유니폼을 입는다길래 LG 팬들은 진짜 이게 웬 개꿀이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정말 LG 트윈스 수호신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계신데 좀 뭔가 어떤 훈련 방법이나 어떤 멘탈이나 접근 방법이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? 많이 있죠. 많이 났죠. LG 와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네네. 좀 변화가 좀 많았어요. 되게 일단은 단장님 이제 전화 연락을 받고 이제 이천에서 처음 갔을 때 그 경태 코치님이 계셨어요. 네네네. 근데 경태 코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띵띵 맞는 거예요.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도 이거 내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보고 저는 이제 집이 창원이니까 창원에 내려가는데 이제 경태 코치님한테 전화드려서 시간 언제 나시냐고 하면서 나면은 이제 그 하루라도 배우려고 서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, 창원으로. 그래서 서울에서 창원을. 와. 네. 근데 또 경태 코치님은 또 저녁 뭐 한 10시까지도 계속 저 혼자 봐주시고 성남 중고등학교 거기 가서 이야. 그렇게도 했어요. 그 영상도 제가 항상 찍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씩 배우고 또 뭐 경태 코치님이 또 뭐 바이오 메카닉 이런 거에 대해서 네, 워낙 또 투수들이 다 같은 몸이 아니니까 그렇죠. 그 투수의 몸 맞게끔 뭐 이렇게 투구폼도 다 다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좀 잘 많이 봐주셔서 이제 저만의 맞는 훈련법이나 이런 걸 많이 알려주셨죠.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런 성적을 낼 수 있던 제일 큰 원동력이 이제 경태 코치님하고 이렇게 한 거죠. 투수가 자신이 어떤 투수인지를 아는 게 쉽진 않다고 해요. 네. 근데 그때 김경태 코치님을 만나서 그걸 많이 알게 된 거죠. 그렇죠. 내가 어떤 투수인지, 어떻게 던지는 투수인지 알게 된 거죠. 사실 코치들 중에서는 이런 코치가들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는 야 투수는 너 키 크네, 팔 기네, 너 무조건 여기서 때려. 다 몽땅 다. 야 너는 이러고 가. 이렇게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야구과를 무조건 해라. 이런 코치들을 만나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. 그때 당시 몰랐는데 지금 보면 정말 많았어요. 그런 코치들이. 옛날 돌아보면은 또 보면은 이게 되게 스타성 이제 지도자분들 보시면 안 되는 선수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. 왜 안 돼 이게? 근데 그거는 신체적 능력도 틀릴 뿐더러 그렇죠. 그만한 능력이 없는 선수인데 이제 그걸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또 옛날 야구식으로 지금 계속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.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선수들이 살아나고 죽느냐에 따라는 보면 지도자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봐요. 네. 뭐 경태 코치님 제가 봤을 때는 막 되게 큰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지금도 하고 계시고.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지 않나 해서 시즌 중에도 저는 맨날 영상 보냈었어요. 이거 코치님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제 느낌 이런데 그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뭐 어떻게 해보겠니? 뭐 하다 계속 그 안 좋아질 때쯤 그걸 계속 빨리 찾게끔 해주셨죠. 네. 정말 유능한 지도자네요, 진짜. 좀 그쵸. 포인트가 있다면 뭐였어요? 당시 이제 2021년도 겨울로 그러면은 시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, 그쵸? 네. 21년도 겨울에 김경태 코치님 만나가지고 조금 뭐 짧게 요약을 한다면 조금 어느 부분을 강조했고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진 건지. 이런 중심 이동 같은 거랑 뭐 이렇게 하체 이동 이런 거, 그리고 이제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이제 폭발시키는 뭐 이런 거 하고, 또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1루 쪽에 봤는지 3루 쪽에 봤는지 뭐 이런 거랑. 근데 제가 1루 쪽을 받고 던지거든요, 플레이를. 이제 경태 코치님이 23년대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. 너가 1루 쪽을 봤기 때문에 왼손 투수 던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그 들어가는 각이. 이제 그때 또 알고 뭐 이렇게 했죠. 혹시 김진성 선수는 나중에 그런 김경태 코치 같은 그런 지도자 생각이 있으세요? 지도자요? 한참 후에 얘기겠지만요. 글쎄요, 제가 모르겠어요. 저도 제가 만약에 얼떨결에 이제 뭐 얼떨결에는 모르겠는데 지도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먼저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가오게끔 하는 코치보다
저는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. 그냥 야구적인 외적으로 뭐 누구누구야 오늘 뭐 어때 하루 어때 컨디션 어떠니 뭐 뭔 일 없니 고민 없니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. 먼저 다 말하게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지도자도 뭐 누가 뭐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저희 선수가 잘 안 되면 찾아오잖아요. 그렇지.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런 것도 맞긴 맞겠지만 저는 제가 먼저 찾아가서 그냥 야구 외적인 아니더라도 오늘 뭐 컨디션 어때 뭐 아픈 데는 없고 안 좋은 데 없고 뭐 괜찮아? 그래도 뭐 밸런스나 이런 거는 뭐 괜찮니 좀 안 좋은 건 없어? 그냥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갈게요. 한 명씩 가서. 네. 옆에서 계속 케어해줘 엄마처럼. 네. 근데 저도 선수잖아요. 네. 근데 선수도 하다 보면은 이거 좀 안 되는 것 같아. 코치한테 물어보고 됐어.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. 근데 그거를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이거 물어볼까 말까 이런 것도 가다가 또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선수들은. 만약에 나중에 한참 후에 김진성 코치님이 됐다고 치면은 그때 하지 말까. 그럴 때 훅풍해처럼 확 나타나가지고 야 너 뭐가 지금 고민 있지?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치. 그냥 물어보는 거죠. 먼저 선수가 고민을 최대한 안 하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김경태 코치님이랑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잘 이루어진 거네요. 잘 됐죠. 네. 솔직히 말하면 베테랑인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되는데 뭐 저렇게 자꾸 물어보냐 귀찮게. 근데 코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만 물어봐 이런 말씀은 한 번도 한 적 없으세요. 네.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내가 궁금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지 야 그냥 하던 대로 해. 야 됐어. 야 그만 물어봐.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. 지금 그분이 야구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성품도 참 따뜻한 분이잖아요. 그죠? 되게 차분하세요. 네. 참 그러신 분이. 좀 팁을 드렸어요? 이제 NC 생활, 창원 생활 하실 텐데. 네. 그러네. 후배들 바꿨네. 코치님 거기서는 야구밖에 할 게 없어요. 코치님 그러시던데요. 너무 좋다고. 너무 좋다고. 너무 좋다고. 딱 맞으시나 보다. 자, 이제 어느덧 김진성 선수가 프로야구 통산 홀드 1위 기록에 17개만 딱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내년에 되겠지만 어떠세요? 그 기록 내가 이만큼 쌓았구나. 어떤 그런 좀 뿌듯함?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겠구나. 저는 그것보다 불안하죠. 할 수 있을까?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하지 깨지 이러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. 그렇죠. 모르잖아요. 그게 좀 되게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목표를 내가 감히 할 수 있었을까? 되게 신기해요, 저도요.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꾸준하게 그냥 한 걸음 나다 보니까 어떻게 또 통산일에 이런 기록에 근접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죠, 저도. 사실 당장 올해만 해도 이제 홀드 2위셨고 계속 그걸 유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뭐 진짜 남들이 보기엔 에이 뭐 전반기에 깨겠네. 그러고 말지만 정작 본인은 여기까지 왔네. 이거 할 수 있을까? 이런 마음도 또 드시는군요. 그런 마음이 제일 크죠.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, 뭐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뇌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던져오시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록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애착이 가는 기록이 있다면은 역시 홀드 술까요? 아니면 이닝 뭐? 글쎄 올해만 봤을 때는 이제 승계주자 75명을 받는 게 이제 거의 좀 1위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내가 진짜 중요할 때 많이 나갔구나. 정말 톱할 때만 그만큼 미아를 많이 만드셨어요. 그렇지. 집에 못 들어오게 그냥. 뭐 물론 다 막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제 승계주자 있었을 때 제 점수 주는 건 괜찮은데 이 그러니까 제 점수는 뭐 홈런 맞은 거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. 근데 꼭 승계주자를 못 먹으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. 앞에 투수한테 미안함이 커요. 그렇게요. 치리노스한테 정말 많이 미안했죠. 치리노스 저 아니었으면 다승 1위에요. 진짜요. 폰세 근데 투수랑 동급이었을 거예요. 근데 치리노스 승만 제가 4번이 날렸으니까 너무 미안했죠. 근데 또 애가 좀
껄렁껄렁대고 좀 흔히 말하면 뭐 싸가졌으면은 덜 미안하기로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. 완전 순둥이에요. 완전 순박하더라고요, 진짜. 애기예요, 애기. 생긴 건 좀 만보기 같이 생겼는데 제가 만보기라 놀리고 있어요. 그 옛날에 만보기 난다 느낌. 네, 뭔지 알겠어요. 네. 그 어린이들은 모르더라고요. 우리만 알아. 네. 지금 사실 현역 중에서 김진성 선수가 이제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몇 명이 있었다가 뭐 은퇴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노경은 선수는 여전히 또 굳건하게 또 SSG에서 던지고 있잖아요.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경원이 형이 46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등 보고 간다. 뭐 이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. 네. 인천도 있네. 네. 전 서울로 있네. 노경은 선수 보면 그래도 좀 약간 좀 든든해지는 그런 게 좀 있으시죠? 있죠. 저한테는 좀 약간 그거 같아요. 가림막? 막아줄 수 있는 베테랑에 대한 이 편견.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저를 보고 또 가림막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저한테는 경훈이 형은 그런 존재예요. 야, 그럼 노경훈은 가림막의 가림막이네요. 진짜. 그렇죠. 근데 경훈이 형은 또 승환 형 위에 보고 달렸는데 승환 형이 은퇴했잖아요. 베테랑들 좀 외롭고 되게 슬프더라고요. 네. 뭐 어디 가서 내색도 못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. 그래도 경훈이 형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노경훈 선수도 저는 김진성 선수를 좀 의지하지 않을까 싶어요. 서로 자주 얘기하죠. 얘기하는데 네. 저한테 의지하기에는 경훈이 형의 실력이 너무 위니까. 아니 근데 같이 가는 거죠. 뭐 한 살 동생이긴 하지만 같이 가는 동반자잖아요. 어찌 보면은. 그럼 동생한테 홀드하면 좀 양보하지. 그러게요. 마지막에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 이제 해외 전지훈련을 안 가시고 2군에서 정말 어린 선수들이랑 같이 하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야구를 잘했던 선수가 흔치가 않았으니까 지금 입단하는 20살짜리 투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김진성 선수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. 지금부터 나 20년 동안 투수할 수 있는 거네?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. 그 생각도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막연하게 내가 20년 동안 야구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하면 안 돼요.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걸 나아가야 그게 되는 거지. 그렇죠. 그냥 막연하게 저 선배님도 뭐 40 몇 살까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.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.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. 네. 저기까지 야구를 할 수 있을 만큼 해왔던 과정들,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해줘야 또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거고. 노경훈 선수, 김진성 선수 공통점이 운동 중독이에요, 둘 다. 팀 내에서 가장 훈련량, 운동량이 많은 선수로 늘 꼽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주고받는 게 있어요? 노경훈 선수와? 비시즌에 뭐 한다,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나요? 하긴 하는데 이제 경훈이 형은 최대한 이제 팔에 대한 이 컨디션, 팔에 대한 피로감을 덜 주라고 얘기를 해서 저 또한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놓고 노경훈 선수 작년에 안 쉬었어요. 오프시즌에 계속 던졌다고 하더라고요. 글쎄 경훈이 형하고 제 몸은 틀리니까. 근데 저는 뭐 남들보다 벌써 운동하냐 좀 쉬어라 그러는데 운동선수가 쉬면서 운동하면 되지 뭘 쉬어요. 뭐 밥을 매일 먹는데 그거 마찬가지다. 늘 식사하는 것처럼 그냥 야구공만 던지지 않을 뿐이지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. 그냥 유산소 운동하고 뭐 가동범위 모빌리티 운동만 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거든요.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한번 뭐 NC 시절에는 한 3, 4주 그냥 푹 쉬어보고 그랬거든요. 아무것도 안 하고. 근데 이제 운동 시작하고 올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지금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괜찮게 올리려고 그냥 조금씩 계속 운동하는 거죠. 사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도 내고 그 환희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프로 선수니까 당연히 프로니까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. 또 얼마 전에도 단연계약 말씀 한번 하셨는데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? 단연계약 해주실까요? 좀 해주세요. 글쎄요. 뭐 모든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은 그렇죠. 따지고 보면 돈은 곧 그 선수의 자존심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그만한 다
고통을 참고 힘든 걸 참고 그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올해는 좀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줬으면. 신경 쓰셔야 돼요. 사실. 우승했고. 그러니까 지금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 시즌 쫙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경기 딱 개막전 딱 해서 김진성을 다 빼보세요. 팀이 어떻게 될지. 갑니다. 그냥 나락갑니다 진짜. 그만큼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. 한국 시리즈까지 필승조에 계속 있었던. 맞아요. 네, 그리고 이게 한국 시리즈처럼 단기전에서 투수가 MVP 받는 게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그렇지. 기록 보세요. 다 김진성 했지 뭐. 타자들이 너무 유리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홈런 막 빵빵 두세 개 쳐버리면 확 스포트라이트 가요. 기회 자체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점 차 승부, 뭐 1, 2점씩만 나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막 7, 8점씩 나고 10몇 점 나면은 투수들은 그러니까. 없어요. 할 게 없어. 네. 그냥 10몇 점 차 나도 만약에 뭐 타자가 나가서 홈런 3방 치면 그 선수가 받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투수는 뭐 10몇 점 나갔는데 뭐 3K 잡았어. 없어요. 그러니까.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나갔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그렇죠. 네.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랬잖아. 제일 어려운 거 막았는데 또 홈런 치자들이 나와버리면은. 참. 그때 솔직히 조금은 기대했죠. 데일리 MVP 한 번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경이가 홈런 2방을 쳐버리는 바람에 그냥 묻혔죠 뭐. 다시 한국 시리즈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최근 3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평균 자책점이 0이에요. 빵. 네. 그 뭐 비결 같은 게 있어요 혹시? 아니면 한국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이 좀 그만큼 생기셨나요? 자신감보다 떨렸어요. 여전히 떨려요. 예, 전 떨려요. 정말 많이 떨려요. 저도 가끔 나갈 때 심장을 이렇게 한번 대봐요. 오, 엄청 떨고 있구나. 근데 떠는 거를 저는 약간 흥분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. 제 스스로가. 그래서 오히려 막 긴박한 상황이 아니거나 되게 편한 상황 나가면 잘 안 돼요. 네, 그럴 때 보여요. 네. 왜 이렇게 밍밍한 상황 나가면 오히려 좀 안 좋아요. 투구 내용이. 항상 이게 NC 시절 때부터 그랬어요. 제가 마무리했을 때도 NC 첫 마무리했을 때도 불론 세이브로 2개밖에 안 했는데 주자 있는 상황 다 막았거든요. 근데 되게 방어율이 높았어요. 마무리 치고 4점 몇이었어요. 그게 이제 주자 없는 상황에 나갔을 때 막 세이브 상황이 아닐 때 막 그랬거든요. 근데 그때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. 뭔가가 막 위기 상황이 아니고 막 그냥 편한 상황 나오면 몸에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생각으로도 집중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. 몸이 위기 중독인가 봐.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2차전 때 그렇게 몸도 못 풀고 나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 또 스피드도 뭐 빠르진 않지만 43, 4 나오길래 맞아요. 나오긴 나오네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또 화제인 것이 애들이 너무 예뻐서 이게 좀 약간 그냥 애들이니까 예쁘다 수준을 좀 넘어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애들이 야구 선수가 되는 것과 혹은 연예계 쪽으로 진출하는 것과 이 기로에 서가지고 아빠 나 어떡할까?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모델 못 되고 싶어 그럼 야구 선수라고 그러죠. 왜냐면 아빠가 야구 선수니까 그렇지. 야구라는 그런 종목을 되게 쉽게 접했으니까.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. 힘드니까. 네. 힘들고 너무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야구 대신 다른 걸로 좀 넓게 이런 여러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. 근데 다행히도 그때 민찬이랑 리오가 시구하고 나서 여러 소속사에서 와가지고 미팅을 해서 제 바람이라면 턱만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. 정말. 근데 김진성 선수도 이목구비가 딱 하고 약간 배우상이잖아요. 배우상. 흑풍의 배우. 딱 이런 배우상인데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좀 있으신데 애들은 되게 아직까지는 되게 예쁘잖아요. 엄마 닮았죠? 저는 엄마 닮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지금도 눈이 비슷해요. 눈은. 눈매랑 이런 거. 그리고 김진성 선수 눈이 쌍꺼풀 너무 예쁘게 있어갖고 되게 뭐 누가 보면 수술한 줄 알걸? 다행인 게 아직 애들이 안 자라서 모르는데 턱은 자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눈 같은 거는 이제 와이프도 눈이 크거든요. 눈은 나 닮은 것 같은데 이제 얼굴형이나 이런 거는 와이프 닮은 것 같아요. 애들이 앞장구 뒷장구거든요.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진짜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. 만약에 애들이 이제 리틀 야구를 하는데 말도 안 돼. 막 오탄이야. 그래가지고 그냥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.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
오탄인데 얼굴이 지금 그 얼굴인 만화지 그럼 만화. 그건 어때요? 그 헬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정우 선수 보고 야구 시키면 어떨 것 같아. 아니 야구 시킨다고 다 이정우 되는 거냐고. 이정우 선수는 진짜 뭐 100명 중에 한 명,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 걸 그런 인재다. 근데 이정우 선수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희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정말 고통을 참았겠냐. 그런 걸 생각하라고. 뭐 요즘 다 학부모님도 그렇고 야구 시키면 다 이정우 선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. 다 메이저 가고 뭐 이럴 줄 알지. 아니. 그래도 어쨌든 뭐 어느 쪽이 되건 간에 진짜 아이들 앞길에도 진짜 멋진 인생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고. 네. 또 김진성 선수 오늘은 뭐 사실 여기 나오신 것보다는 작년에도 뭐 이제 한 이맘때쯤부터 운동 시작하셔가지고 1년 동안 쭉 달려오셨잖아요. 네. 앞으로 한 9년 정도만 던져주실 것 같아요. 최다 홀드를 범접할 수 없음으로 쌓아놓고 홀드는 끝. 이 기록 아무도 못 세워. 이제 그때 되면, 최종 홈런처럼.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홀드도 기록 이름이 바뀌어. 그건 이 선수가 이번 12진성 했는데요. 이렇게 되기를 좀 기원을 하겠고요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야구는 풀스윙 구독자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